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맞죠? 네.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의혹이 지금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뭐 분리수거도 시키고 예? 보좌관을 비서진인가요? 보좌관인가요? 아무튼 예, 이렇게 자식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집사가 나오잖아요. 이 집사처럼 부렸다는 겁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의 그 의혹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의미심장한 글을 본 게 네.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아, 네. 거기서 특정을 하진 않았어요. 누군지 특정은 안 했지만은 네. 어떤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음. 그 대나무 숲에 글을 쓴 게 뭐가 있냐면은 밖에서는 막 주민들 만나면서 시민들 만나면서 웃으면서 손 잡고 하더니 돌아서자마자 손을 탁탁 털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보좌진을 마치 뭐 종처럼 부리는 유명한 의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다고는 언급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뭔가 좀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보좌진을 종처럼 부린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의혹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터지기가 어려운데 오죽했으면 갑질 의혹이라고 터졌겠느냐. 그리고 보좌진 지금 46명 교체했다라고 하는데 저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5년 동안인가요? 네. 몇 년 동안이죠? 네, 5년 동안이죠. 예. 4년 동안이죠. 4년 동안. 그러면은 1년에 10명 이상 바꿨다는 건데 네. 야. 그럼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 달도 못하고 그만뒀겠느냐. 또는 강선우 의원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쓰고 버리는 용도로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장면들이 화면에 많이 잡혔었습니다. 이 대선 이전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친명 핵심으로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조급해 보이는 인상들을 남겼었는데 역시나 그런 식으로 충성을 한 결과로 지금 이제 여가부 장관 자리에 본인이 이제 임명이 될 입장이 되고 나니 이제 초조하실 거예요. 여전히 이제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보여왔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에게 그 여가부 장관 자리를 사실상 하사받은 입장이 된 거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비굴한 사람들이 본인의 부하 직원들에게는 또 굉장히 이렇게 차갑게 갑질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본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비굴하게, 그러니까 강약약강인 거예요. 네. 본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굴고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전형적인 여의도 기득권 중에 굉장히 앞으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예.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몇몇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 분들이 이게 네. 뭐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뭐 아주 오래 전부터 특정 의원 누구누구는 이렇게 보좌관을 대상으로 갑질을 많이 한다더라라는 것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게 놀랍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정부에서 특정 부처의 수장이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장관직에 오른다면 그 이하의 차관부터 구급 직원들까지 그 본인의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금 보니까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차관이든 정책보좌관이든 비서실 직원이든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인쯤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자리,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강선우 의원도 욕심도 많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으신 것 같지만 이 정도까지 논란이 터졌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여가부 장관 자리에 가시기에는 이제는 좀 틀리지 않았나. 이제 본인 스스로 이 직을 사실은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반응을 좀 보니까 네. 그 소위 말하는 기사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 그것도 극좌 커뮤니티 반응들을 좀 보니까 이번 강선우 후보자 의혹 터지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피해주지 말고 알아서 내려와라. 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해당 의혹이 심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극좌 진영에서도 이거를 쉴드를 안 쳐주고 오히려 내려와라. 피해주지 말아라. 이번 정부의 대통령한테. 그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근데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첫 장관 인선에 있어서 정말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갑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걸렸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게 뭐 한두 건으로 그냥 논란이 확산되거나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4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오셔가지고 지금 결국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를 그 원인을 타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갑질을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선에서 적당히 알고 직을 거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부적격성을 또 하나 따지자면 네.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젠더관이라거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가치관들을 보면 굉장히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이 뭐 지키지는 않겠지만 실용이라는 이야기를 내걸 것이라면 네. 더더욱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4년 동안 46번이 아니라 5년 동안 46번 교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예, 정정을 하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